우리 채널은 고품격 경제 재테크 주식 채권 노가리 전문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경제의 큰 흐름과 주식, 채권 시장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주식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해드릴 거예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어떤 주식 종목을 산다는 건 뭐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거라서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는 둥, 뭐 평생 함께할 무슨 동반자가 되는 거라는 둥,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딱히 뭐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뭐 반 정도는 약간 개소리에 가깝죠. 왜냐면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의 근본적인 구조를 보면 되는데,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스피드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먼저 알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가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려는 기업을 뜯어서 살펴보면 이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부채를 빼면 요 뭐 순자산, 그래서 이게 자본이라 그럽니다. 요 세 가지가 딱 남아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총 자산이 100억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한 70억. 그걸 빼고 나면 이제 자본은 한 30억. 이렇게 남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기업이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값을 대체 어떻게 매길까요? 일단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요 30억 요거를 그대로 전부 가격을 제가격 주고 전부 반영해서 살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실사라는 걸 딱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정말 현금화를 딱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요거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회사가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워크아웃 이런 거 안 되면 바로 법정 관리로 넘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기업들은 이 법원에서 실사라는 걸 받아요. 실제로 가서 회사의 자산이 얼마 있는지 평가하는데, 우리 대부분 공시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공시에 뭐 30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사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2분의 1 이하로 실제 가치가 산정됩니다. 그러면은 실사를 딱 해보면 이 기업의 자본 총계는 한 15억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랑 15억 순자산 딱 내고 이 회사를 통째로 가져가겠다 하면은 여러분 팔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미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 회사가 매년 낼 수 있는 매출액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순이익도 있죠.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까지 판단한 후에 적정한 프리미엄으로 가치가 매겨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매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순이익을 내는 회사라고 하면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좀 있다, 그럼 대략적으로 뭐 한 15배 정도 프리미엄 줘서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성장 가치를 쳐주는 거죠. 그럼 이 회사에 인수하는 비용은 얼마냐? 일단 150억의 성장 가치를 매겨주죠. 여기다가 실사 한 15억 더해서 165억 정도면 이 회사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 주식 가치의 기본적인 산정 구조예요. 자, 이쯤에서 보면은 초보자분들 중에 주당 순자산이라 그래가지고 BPS 이런 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세월이 흐르시고 투자 경력이 쌓이시다 보면,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공부하실 텐데,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죠. 최근의 트렌드는 워크아웃 안 들어가고 이제 법정 관리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법원에서 날라오는 실사 감정서를 딱 보면 대부분 뭐 2분의 1 이하는 당연하고요, 반토막. 3분의 1 이하, 10분의 1 이하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순자산 대비해서 실사를 해보면은 그거 이하로 평가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주들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회사가 딱 청산되기로 결정이 되면 회사의 이 순자산 있죠, 요 부분, 자본, 요 부분은 일단 채권자들한테 전부 다 주고요. 뭐 그래도 남는 자산이 있으면 주주들한테 똑같이 배분을 해주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회생 계획으로 만약에 들어갈 때는 뭐 출자 전환하고 뭐 30년 동안 돈을 갚네 어쩌네 막 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사실상 이런 뭐 주당 순자산이나 자본, 요게 핵심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너무나 실무적이고 이게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주식 가격의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당 순자산 이하로 거래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두룩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요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시작을 할 건데요. 미국의 독립투자은행이자 금융서비스 회사인 파이퍼 샌들러라는 요 회사가 2022년 올해 상반기 43회 미국 티네이저,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청소년, 뭐 10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얘네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 우리가 왜 미국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알아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주식의 이 가격을 평가하는 구조를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사를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기업이 앞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충분히 꾸준히 순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고, 앞으로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좋은 회사다 그러면 미래 가치 산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제시받고 주가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좀 더 비싸게 주고 사겠죠. 반면에 기업의 실사를 딱 나가봤더니 이 기업이 한 5년이면은 앞으로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없죠. 네. 미래 가치가 사실상 뭐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인수 자체가 딱 무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티네이저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조사된 회사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보면 이 10대들이 주요 구매층, 그러니까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으로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지금 당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고 그것이 단순히 10대 때만 쓰는 이런 제품이 아니라 평생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라면 이런 사용 경험과 구매 패턴이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의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해지고요. 그리고 미래 영속성까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종목을 보자 이겁니다. 일단 이 파이퍼 샌들러의 설문조사 자료 전문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레포트를 리뷰해드리는 형식으로 일정 부분만 지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대신에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종목을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10대들의 87%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결과 쇼핑 후 결제를 할 때 1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애플페이다. 네, 이런 결과가 또 나왔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때 굉장히 또 이제 성장하는 걸로 유명한 벤모 같은 경우에는 2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BNPL이라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엔 페이팔의 페이인포를 선호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BNPL이라는 건 Buy Now, Pay Later 요거의 뭐 줄임말인데 한마디로 할부 거래예요. 굉장히 생소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제품을 구입할 때 미리 본인의 휴대폰이나 뭐 카드가 있으면은 4회 정도 나눠서 나중에 후불로 결제하는 할부 구매 방식, 요거를 BNPL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딱 있죠. 일단 애플의 아이폰은 청소년기에만 반짝 쓰는 건가요? 뭐 10대 때만 반짝 쓰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 쓰는 건가요? 당연히 평생 쓰는 거죠. 우리가 삼성 갤럭시의 조작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아이폰을 못 써요. 불편해서. 반대로 아이폰의 조작 방식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에 익숙해지면 갤럭시는 불편해서 못 씁니다. 그렇다면 10대들의 87%가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익숙해진 10대들이 20대, 30대, 뭐 40대 될 때까지 계속 쓰겠죠. 앞으로 10년, 20년 뭐 이렇게 앞으로 이런 수익이 유지될 수 있고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성장 가능성이 높냐? 애플페이가 10대들의 결제 앱 1위죠.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애플페이 같이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자가 익숙해지면 여기다가 프로모션 걸고 뭐 포인트 적립시켜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못 떠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다른 걸로 갈아타기 굉장히 어려워요. 애플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드웨어의 절대적인 점유율과 충성도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충성 고객으로 계속 끌어들인다. 이게 벌써 뭐 20대, 30대, 우리 같은 40대를 포함해서 10대까지도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전 세계로 확장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라. 당장 이 주식을 안 갖고 계시더라도 우리 채널 영상 보셨으면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경제지표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때 뭐 폭락하면 바닥에서 제대로 주워 담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뭐 결제 시장에서 페이팔도 10대들한테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 이 정도인데, 뭐 근데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둬야 될 건 애플이다. 요거는 변함이 없겠죠. 자, 다음 조사 결과도 보는데 요거 왔다 갔다 하면 눈 아프실 테니까 그냥 바로 설명드리면, 미국 10대들의 26% 정도가 VR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매일 사용하는 애들은 5%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48% 10대들은 확신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죠. 아직은 메타버스 세상이 좀 많이 남았구나. 자, 이거는 그 메타죠. 구 페이스북. 얘네한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죠. 점점 이 메타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을 뒤엎을 만한 디바이스, VR 기기가 제대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왜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기회가 있으니까. 뭐 계속 모니터링 해보다가 뭐 그런 혁신이 안 나오면 뭐 그냥 나가리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아마존은 어떠냐? 10대들 중에서 53%가 아마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10대들 중에서 구매력이 높은 여성 사용자들은 이전 조사에서 47%였는데 요번엔 35%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약간은 좀 아마존에게 불리한 뉴스죠. 이런 거의 독과점적인 이런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건 아닌가, 새로운 앱들로 대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53%로 아마존이 최고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10대들의 최고 의류 브랜드는 뭐냐? 나이키가 뭐 압도적이고요. 다음으로 10대들의 최고 신발 브랜드가 뭐냐? 역시나 나이키가 가장 압도적입니다. 뭐 컨버스는 뭐 나이키 거니까. 이렇게 딱 봐도 아시겠지만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의류와 신발 브랜드에서 거의 압도적인 1위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자주 설명드린 기업이죠. 우리 채널에서 코카콜라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기업인데, 자,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이유가 뭐죠?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오프라인 기업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거의 완전히 변화를 했죠.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D2C 방식으로 거의 뭐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기업이 나이키인데, 이렇게 10대들의 설문에서도 압도적으로 의류와 신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매하는,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과연 10대 때만 쓰는 제품이냐?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의류, 스포츠 브랜드로 계속 쓰기 때문에 나이키 역시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계속 해먹을 수 있는 지속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보면 틱톡이 1위고요. 스냅챗이 2위, 인스타그램이 3위예요. 3위가 인스타그램이고, 페이스북 앱은 10대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의 앱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 이 메타죠. 구 페이스북.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혹시 밀려나는 건 아닌가. 자, 이런 악재적인 뉴스들이 이제 10대를 조사했더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오늘의 파이퍼 샌들러가 발표한 미국 10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은 어디죠? 바로 애플과 나이키입니다. 10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구매력이 가장 높아지고 왕성해지는데, 아이폰과 애플의 서비스, 그리고 나이키의 사용 경험에 익숙해지는 이런 세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10년 후, 20년 후까지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 현재는 잘 나가지만 좀 불안불안한 기업은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아두면 굉장히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말은 다들 장기 투자자들이고 뭐 가치 투자자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단기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투자자가 된 90% 이유는 뭐죠? 네, 고점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원금 회복이 될 때까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원금만 되면 팔아야지 하면서 그냥 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잊어요. 그래서 한 1, 2년 후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에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해먹기 충분한,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이런 기업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제 뭐 많이 물려서 장기 투자해 봤더니 우리는 뭔가 좀 알고 있죠. 이왕 장기 투자할 거면 야 그래 기다렸다가 제대로 폭락했을 때 왕창 때려박는 게 그나마 우리 정신건강에 이롭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당장에 사서 조금 수익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뭐 이왕 제대로 때려박겠다 싶으면 한 1, 2년 후에 혹시라도 글로벌 경제가 폭락하면 그때 왕창 때려박는 종목들로 꼭 기억해둬야 되겠다. 이게 우리 장기 투자자들의 결론이죠. 자,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후원해주신 분들께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한 달 교육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